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케 닫으면 열 자 없네. 역전의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네. 영등포 을, 이거 잘 안 보입니다. 투표인 명부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투표인 명부에 사람들이 이게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해봤는데 뭐로 분류를 했냐면은 나이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애들은 투표 못하니까 20살부터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이 계셔서 연세 드신 분을 거꾸로 해볼까? 그러면 제일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몇 살인가? 했더니 영등포 을에서 134세 2명, 131세 1명, 123살 2명, 122살 3명, 121살 2명, 120살 1명, 119세 1명, 118세 2명, 117세 남자 1명, 여자 7명 해서 8명, 116세 여자 3명, 115세 2명, 114세 4명, 113세 3명, 112세 3명, 111세 5명, 110세 4명. 아니, 세계 최고령자가 여자가 117세고 남자가 111세예요. 네? 111세라고. 그러면 111세 되는 사람한테 내가 이제 오는 거야. 이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랐으니까 그럼 이제 할아버지 저기 111세니까 오세요. 근데 영등포 을에 한번 가보세요. 영등포 을에 가면은 그 할아버지보다 할아버지 그 누나가 아니구나. 이모. 할아버지 이모. 134세 되는 이모가 2분 계셔. 그러니까 그 전철 타고 가다 그분의 앞에 딱 서면 팔딱 일어나세요. 노약자 바로 일어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또 옆으로 앉았는데 옆에서 가만히 누가 있으면은 잘 보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131세짜리가 또 한 분 계시고 123세 여러분 이런 분들 안 계세요. 이게 안 계시다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사전 선거, 그러니까 이 선거인 명부에 이런 유령들을 많이 집어넣어 놔야지 이런 유령 이름으로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투표를 한 걸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돼요. 정말로 134세가 투표한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거 단순 실수지, 실수.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연수울도 그래요. 연수울도 그런다고. 그렇지. 이거 뭐야? 그렇지. 연수울도. 117세가, 저 제 지역이에요. 170세 1명, 115세 1명, 113세 1명, 109세 3명, 108세 4명. 제가 제 지역군데 이런 분은 안 계시다니까요. 90세 드신 분, 90세 넘은 분이 계셔서 내가 정말 보기 드문 90세 좀 넘은 93세, 4세 이렇게 되셨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제가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릴 때 그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이런 분은 계셔요. 할머니한테, 아유, 어르신, 참, 눈이 많이 왔었어요.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참 건강하시네. 어떻게 오셨어요? 착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따가 이러셔요. 아, 걸어왔어. 근데 한 번도 안 넘어졌어. 아주 애기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못 타고 오셨어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이랬더니, 아, 걸어왔어. 그런데 한 번도 안 넘어졌어. 그래요. 그 건강하시죠? 이랬더니, 아파도 병원에 안 가. 죽으려고. 그런데도 안 죽어. 이러는. 그분이 이제 94세 이래서 그 동네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분, 117세는 안 계세요. 117세는 안 계신다고. 117, 이거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고, 이렇게 허수를 많이 만들어 놔야지 이 중에서 뽑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의 문제뿐만이 아니었잖아요. 미국에서도 시체들, 사망자들이 투표를 하고 고양이도 투표하고 뭐 이런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번에 부정선거는 거의 사전선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갑자기 늘었어요. 이 1%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홍보비를 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안 올라서 아무리 홍보비를 하고 뭐 좋은 탤런트를 갖고 우선 사전선거 합시다 이래도 안 오르질 않았어요.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이 오르질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홍보비를 완전히 안 했다고. 홍보를 안 했어요, 이제. 홍보를 안 해. 몇 억씩 쓰던 거 안 써요. 그런데도 20몇 %가 됐어요. 쫙 올라갔다고. 자, 이렇게 올라간 거는 분모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통합 선거인 명부가 분모가 되는 거예요. 분모가 되고 그 중에 사전선거가 얼마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150이라고 그랬죠. 50%라고 그래요. 100명 중에서 50명이 사전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투표율이 50%잖아요. 그럼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아니, 지난해에는 10%였는데 갑자기 50%가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럼 이걸 작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를 200으로 늘려요. 그럼 200분의 50은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50%가 아니잖아. 25%지. 그냥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허수가 많이 들어있는 통합선거인 명부상 선거인의 수. 그거를 분모로 하면 이런 이상한 것들을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134명 할머니 2분, 131세 뭐 이런 게 나타난 거다. 이런 거고요. 요건 좀 어려우니까 요거는 쌍봉 그래프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요게 지난해 딱 있었던 건데 아주 예쁘게 그냥 요만큼이 슉 하고 올라간 거예요. 민주당만. 이게 근데 이거로는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직관적이기 위해서는 쌍봉 낙타 이 그래프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투표 서울, 경기, 인천의 통합당과 민주당의 득표율의 비교입니다. 63대 36. 63대 30 맞죠? 63대 36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부정의 증거입니다. 조작을 했다는 거죠. 숫자로만.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0.39, 0.39, 0.39. 100대 39, 100대 39. 사전선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사전선거의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의 비율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예. 다음에 제 지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봐요. 사전 사후가 관내와 관외의 비율이 이낙연, 황교안이 붙었던 서울 종로에서는 여기는 0.26 이렇게 똑같아요. 두 후보가 0.16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비슷해야지 똑같으면 안 돼요. 성남 분당을 100대 29 사전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의 비율이 이렇게 똑같습니다. 2명 나온 데는 2명 똑같아요. 근데 2명이 똑같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하나님 저한테 뭘 주셨어요? 3명이 똑같은 걸 딱 보여주셨어요.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 민경우. 그러니까 가서 해. 이런 거죠. 보세요. 당일 투표 위에 있는 걸 보면 민경욱하고 정의령하고 누가 이겼습니까? 민경욱이 이겼죠.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정의령이 이겼죠. 뒤집었어요. 그 작은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하고 어느 게 더 많은가요? 당일 투표가 많죠. 당일 투표가 많은데 당일 투표의 차이보다 사전 투표 조금 있는 데서 이렇게 많이 이겼어요.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도 당일 투표에서는 김진태가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는 졌습니다. 이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기한 현상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론조사 있잖아요.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여기 이렇게 많죠. 이렇게 많으면 이 중에서 두어 분만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로 몇 퍼센트는 어떻고 몇 퍼센트는 어떻고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만큼을 아주 몇 명, 한 3명이 아니고 한 40%를 뚝 떼가지고 여기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조사하고 이 전체 조사하고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여론조사 할 수가 없죠. 아니 전체를 뽑아가지고 보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럴 것이다라고 관측이 돼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봤는데도 이 사람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여론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몇 명만 뽑아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또 뭐냐면 마포대교의 5번째 교각에서 오늘 제가 물을 떠서 마셔요. 좀 더럽긴 하지만 맞아. 맛을 기억하고 닷새 뒤에 또 거기 마포대교 5번째 교각 밑에서 물을 딱 마셔요. 이상하네. 닷새 전에 마신 거는 민물이었는데 닷새 후에 마셨는데 짠물이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한강물이 어떻게 닷새 만에 짜질 수가 있습니까? 바닷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전과 당일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 한강물을 떠 마셨는데 닷새 만에 짠물로 변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이걸 수치로 계산을 하면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압니다. 이과 나오신 분들은 쉽게 알더라고요. 사전 투표를 제외해서 당일 투표만으로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았다고 하면 의석수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를 이겨요. 하나 이기죠. 예, 미래통합당이 한 석을 이깁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를 봤더니 이렇게 됐다니까요. 사전 투표는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게 똑같아야 된다고요. 똑같아야 돼요. 비율이 비슷해야 돼요. 틀리더라도 이렇게 틀리면 안 되지. 다르더라도 이렇게 다르면 안 됩니다. 이건 통계학자들이나 이과생들이 보면 맞네, 이 도둑놈들이네 이거. 야, 이걸 내가 몰랐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과생들 제발 보세요. 이과생들 한번 보시면 야, 이거는 뭐 그냥 기본적인 통계, 중등수학 혹은 고등수학, 거기서 봐도 K값 이런 거, 대수의 법칙 이런 거 보면 수가 무한정 늘어나면은 그게 평균값에 수렴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근데 이제 요 앞에 보여드린 이 까만 거 같이 그런 건 통계였잖아요. 그러니까 6월 28일 전에는 이것만 갖고 싸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난 믿는다. 예? 그게 이제 증거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628 했더니 아니나 달라? 아까 보여준 이상한 투표용지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맞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를 까봤더니 부정의 증거들이 나온 거죠.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걸 보고 싸운 거예요. 분명히 부정이다. 내 목숨을 건다. 응? 내 목숨을 건다. 이 앞에 있는 뭐 217석이 갑자기 되고 뭐 123석 했던 애들이 217석이 돼서 결국은 180석이 되고 이근형이라는 놈은 투표가 나오기도 전에 딱 봐서 사전 투표 보정치에서 180석이라고 정확하게 맞춰요. 아니 우리들은 다 당일 투표 와가지고 123석, 하나는 124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근형은 그 민주연구원이라는 저 띵크탱크예요. 그 안에서 여론조사하는 놈이거든요. 그 놈이 이따가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발표되기 전에 사전 투표 보정치,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나온 게 없는데 사전 투표 보정치 해가지고 사전 투표 보정치에서 180석을 정확하게 써놓는다고요. 미리 알고 있었던 거지. 다음에 따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지방선거를 하더라도 이기잖아요. 다반 한 석이라도 이기잖아요. 그때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 같이 당 대표들이 딱 앉아 있어요. 그럼 이제 지방선거에 6시가 되기 10초 전에 19, 87, 65, 43, 2, 1 땡 꽝 하고
민주당 승리 이렇게 나가잖아요. 민주당 몇 석, 미래통합당 몇 석 딱 나가면 딱 이걸 보고 있다가 야 누가 이긴 거라다가 민주당이 이겼으면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요? 만세! 난리 쳐 난리 막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한다고요. 다 그렇게 해왔어요. 지방선거도. 이번에 150석만 넘으면 과반인데 민주당은 완전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80석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민주당이었다면 여기서 서전트 점프를 한 2m는 하겠네. 2m 팔짝팔짝 뛰어가지고 저기 여기에 닿고 저기에 머리 다쳐가지고 아 막 이러면서 그래도 좋아 난 너무 좋아 이러면서 만세를 부르겠네. 근데 이때 어땠습니까? 아무도 박수를 안 쳤어요. 아무도 웃질 않았어요. 민주당에서는. 내가 그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게 증거다. 직관적인 증거다. 딱 보면 알 수 있는 부정선거의 증거다. 부정선거 안 했으면 이제 좋아해야 된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미국 사람이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그러지? 야 이거는 얘네들이 으악 하고 웃기 1초 전에 찍은 사진 아니냐. 아니 그 사람들도 그러더라니까요. 이거는 너무나 특이하기 때문에 으악 하고 웃기 전에 이때 딱 찍은 사진 갖고 넌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동영상을 봐라. 동영상. 처음부터 이게 정지 화면 아닙니다. 그냥 다들 이낙연 나와가지고 야 좋아하지 마. 이게 뭐지? 이러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 가지 왜 이랬을까? 1. 이게 뭐야? 180석? 오. 두 번째. 이게 뭐야? 아니 이근영이 180석이라도 정확하게 180석이네? 3은 야 걔네들이 200석도 가능하다는데 180석? 뭐 이런 허황된 그런 표정이에요. 그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 야, 이게 맞냐? 180석? 와, 이게 뭐야? 이런 표정이라고요. 그러니까 150석 해서, 우리가 이겼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게 된 거는 다 자기네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나라는 A웹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이 전자개표기를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세계로 수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정선거를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나라들은 전부 독재국가입니다. 독재국가에서 이 투표용지, 우리는 전자개표기인데 심지어 걔네들은 전자투표기도 해요. 이렇게 터치스크린도 팔아요. 그렇게 팔아서 독재자가 독재 권력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깨었죠. 그래서 난리를 치면서 데모를 합니다. 그게 이라크, 콩고, 키르기스 공화국 이런 데였어요. 우리가 투표용지를 판 키르기스 공화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부정선거 난리 쳐가지고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데 말고 또 벨라루스가 빠졌습니다. 벨라루스도 우리가 투표지 분류기를 판대예요. 전자개표기 이런 걸 판대입니다. 여기도 유혈 사태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괴물을 독재의 도구를 전 세계로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K-voting이라는 이름으로. K-voting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는 옛날 프로듀스 101에서 아이돌 뽑는데 이거 숫자가 이상해. 그래서 누가 정확하게 봤어요. 몇 표 차이로 이렇게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선 딱 해서 이게 부정을 했다. 전화 ARS 하는 걸 부정했다. 그래서 그 사람 들어갔잖아요. 사기 혐의로 해서. 이 김용민의 형이죠. 프로듀서, PD가. 그랬던 그게 K-voting이에요. K-voting의 뒤에 누가 있냐? 중앙선관위가 하는 거예요.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디로 가요? 초등학교에 반장선거, 학생회장 선거할 때도 K-voting이 와서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빌려주고 뭐 계산해주고 그것 때문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냐? 아니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는 게 누구예요? 중앙선관위하고 민주당이지. 근데 지금 대통령 선거를 누구한테 맡겨요? 경선 후보를? 우리 당에서? K-voting에다 맡기고 있거든요. 아니 내가 중앙선관위라고 생각해요. K-voting이라고 하면 K-voting 하는 놈들 죽여야 되고 중앙선관위 다 원흉이고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런 놈이란다. 큰일 날 뻔했네. 이런 분을 당선시키고 싶겠어요? 아예 부정 잘하는 놈들이 황 대표 원희룡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 의심은 당연한 의심입니다. 의심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까! 항상 얘기하는 까라고. 이 감추는 놈, 도망가는 놈, 숨기는 놈이 항상 범인입니다. 예. 이런 것은 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걸 놔두면 우리들은 개돼지가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선거가 온전하게 진행이 되면 그 선거라는 것은 위정자들로 하여금 우리 국민을 무섭게 생각하는 도구예요. 잘못하면 너 안 치고 이러면 자기가 당선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살살 눈치를 보면서 아 이분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야 될까. 이분들의 그러니까 내가 청렴하고 훌륭하고 좋은 정책을 펴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폭군이 되는 거죠.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지금 하나 있는데 우리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양정철 그 180석을 맞췄던 이근형 박원순이 죽을 때 마지막에 봤던 이 메가가 아니고 빅데이터 전문가 고한석 간첩 고한석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21대 총선 당시 선관위원장을 했던 권순일 대법원장 선관위원장을 했던 권순일 이런 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이재명한테 가 있잖아요. 화천대유에서 돈 받아먹고 그런 권순일 다음에 양정철 이근형 고한석 이게 다 이재명한테 가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누군데? 부정선거의 기술자들이 몽땅 지금 이재명한테 가 있다. 이러니 다음 선거에서 선거가 잘 될 것 같아요. 이번 여론조사 나왔을 때 65.5%가 내년 선거는 부정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인 사람으로서 부정선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얘기합니다. 아 이건 놔두고 정권이 바뀌면 이제 이게 부정선거가 이제 다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멋있네. 자 말이 안 돼요. 아니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하느냐고. 모여든다니까요. 이재명한테 벌써 다 모여들었고 다음에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했던 사람들이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한 사람이 대선에서 안 합니까? 총선보다 한 10,000배는 더 중요한 정권을 교체하고 정권을 교체당하고 그런 이 엄청난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안 한다고 모르면 못하지만 아는데 안 한다고 나 같으면 하겠네. 나 같으면 해요. 나 같으면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할 리가 없어. 다음에 총선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왜? 총선 때는 각 지역구마다 투표용지가 다 달라. 이름이 다 달라. 민경호, 뭐 이정미, 저쪽은 뭐 김진태, 저쪽 이렇게 다 달라요. 대선은 똑같아. 전국이 똑같아요. 투표용지가. 그냥 수십만 수백만 장 막 찍어가지고 여기저기다 막 집어넣으면 돼요. 너무나 쉽죠.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대선 주자들한테 너무 안이하다. 당신들은 생각할 거다. 아, 지금 뭐 야당 뭐 정권 교체를 하자는 이런 마음이 많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단일 후보만 된다면 내가 분명히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지금 4명 들어가 있는 우리 당에 있는 4명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 이건 분명해요. 세계에서 제일 센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긴 누구야. 미국 대통령이지. 지난번에 누가 대통령이었어요? 누구긴 누구야. 트럼프지. 트럼프가 붙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어요. 뭐 때문에? 부정선거 때문에. 부정선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트럼프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지금 뭐 윤석열 이번에 처음으로 뭐 정치인 돼가지고 국회의원도 한 번 안 돼본 사람이 선거를 뭘 한다고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또 누가 있나? 다른 사람들 홍준표는 나와 봤고요. 다음에 유승민도 유승민은 그 나중에 그 이름은 못 올렸습니다만은 원희룡도 마찬가지고 뭐 저 선거를 해보긴 했던 사람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고 막는데 이제 필요한 게 여러분들의 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제가 이 싸움을 시작할 때 구호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분노하라 조직하라 소리치라. 분노하라 조직하라 소리치라예요. 사람들이 자기 이 표 한 장이 뭐 어떤 사람은 8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7천만 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돈으로 했을 때 이 선거를 치를 때 또 뭐 선거를 한번 치러서 대통령을 뽑고 뭐 국회의원들 뽑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환산해서 이렇게 표로 나눠봤더니 한 장에 7천만 원, 8천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주머니에서 누가 한 700만 원을 빼가 70만 원을 훔쳐가더라도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정한 표 한 표가 들어갔다는 것은 나의 한 표가 날아갔다는 걸 얘기합니다. 부정한 표 1000표가 들어왔다는 것은 나를 포함한 1000표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00만 명의 사람이 투표를 한다 그러면 100만 명을 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100만 명인데 생각하면 이제 하나는 49만 한 10,000표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합시다. 10,000표 차이면 한 5,000표만 가지면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100만 표가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100만 표인데 한 5,000표 들어간 거 가지고 뭐가 주고 그래? 5,000표가 전체 결과를 바꾸기 때문에 전체 물을 흐트리는 게 됩니다. 여러분이 물이 있어요. 한 그 양동이에 물이 있는데 거기 그 코브라의 독을 그냥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렸어. 킹 코브라의 독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렸어요. 그럼 여러분 드시겠어요? 아이 딱 한 방울인데 뭐 먹어보지 이러시겠습니까? 전혀 안 그러죠. 독은 뭐 당연해요? 그러면 오줌은 어떻습니까? 오줌이 딱 한 방울만 들어갔으니까 드세요. 이러면 커피 마시러 어디 갔는데 아이 죄송한데 여기 오줌이 딱 한 방울만 들어갔는데 그냥 얼마 안 들어갔어요. 드세요. 이러면 여러분 드시겠냐고요. 절대로 안 먹죠. 그거 똑같습니다. 지금 깨끗하고 맑고 그래야 되는 물에 이 독이 들어온 거예요. 이 독, 잘못된, 이 잘못된 투표용지들,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분노해야 합니다. 누가 이랬어? 옛날에는 이걸 죽였잖아요. 목매달아서. 사형을 시켰어요. 누가 도대체 내 표를 훔쳐간 거야? 이것들이 정신이 없네. 이래가지고 화를 내야 됩니다. 분노하라. 분노는 힘입니다. 조직하라. 혼자 안 되니까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거는 힘이거든요. 굉장한 힘이거든요. 3. 모여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소리쳐야 돼요. 소리치는 건 방법이 여럿 있어요. 이런 걸로 찍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 말이 맞더라 하고 기도도 해주고 네? 이런 것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근데 2달 사이에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늘어났어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24.7%였는데 그게 지금 32.3%로 올라간 거예요. 전 국민의 4분의 1이 3분의 1로 올라섰습니다. 각성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각성 부분이 될 겁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뭐 내가 점잖은 사람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외치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대법관들이 빨리 올바른 판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단식 투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게 꽤 됐고요.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돼요.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 만났는데 아직 소극적입니다. 자기는 개인적으로 믿는데 여기 이렇게 국회의원들 100명 모아놓으면 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가 힘들다라는 고충을 얘기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용기가 있으면 전화도 하고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사무실도 전화하고 아니면 보좌관들한테도 연락을 하고 사무실이 여기도 있고 지역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에 힘써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번 선거에서 당신 안 찍어. 당신 안 찍어. 당신은 지금 부정선거에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지만 부산, 경남, 경북, 대구에서 왜 부정선거가 없었을까요? 거기 부정선거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광주 없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아니 광주에서 부정선거 안 한다고 대구 사람이 당선됩니까? 전혀 안 되거든. 대구에서 열심히 부정선거 한다고 해서 민주당 사람을 빡빡빡빡 막 당선시킬 수 있어요. 전혀 안 되거든요. 거기는 삶은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놔두는 거야. 대신 서울, 경기, 인천 여기 수도권 지역에 사람들 빡빡 모여있는 이곳에서 부정선거 한 거예요. 아니 인천에 국회의원이 13명인데 지난번에 반반이었거든요. 반반. 여섯. 그때는 12명이었어요. 여섯. 이번에 13이 됐다고 그래. 그러면 6대7 정도는 돼야지. 12대1이에요. 1대12. 아 이게 말이 되냐고. 무슨 바람이 그렇게 불었어요? 민주당 바람이 불었어? 민주당 바람이 불었지. 민주당에 대한 아주 싸늘한 냉기가 도는 바람이 불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당신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된 건 이 지역이 이 지역에 부정선거가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 없다고 당신들이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거는 홍수환 전 슈퍼 페더급 세계 챔피언의 말을 빌리자면 세계 챔피언 매치를 성사시켜 놓고 파이트 머니도 다 줘서 올려보냈더니 주먹 하나 못 뽑고 계속 맞고 있는 놈이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은 우리가 왜 뽑아주나요? 이럴 때 얘기를 하라고 뽑아주죠. 진정한 애국자가 되라고 뽑아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요?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들이 뽑아서 올려준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왜 안 해요? 아니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러면 재선거를 해야 되잖아. 지금은 붙었는데 재선거를 하면 내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이기적인 이유로 안 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좀 움직여 주시기 바라고요. 예, 조직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번째 싸움이 시민 감시 투쟁이거든요. 이번 3구 대선에 있어서도 각 지역구마다 이렇게 이제 깨인 사람들이 이런 거 보려고 잘못된 게 있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253개 지역구에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보내서 부정선거를 감시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그 무선 네트라는 걸 우리가 구성하고 있거든요. 무결 선거 네트워크. 결점이 없는 무결 선거 네트워크에서 무선넷. 유선 무선 같이 그래서 무선네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해주시고 여러분 그 국투본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국투본 카페에는 많은 사람 지금 한 5천 명 가까이 사람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자료도 거기에 많고요. 우리가 서로 이제 싸우는 방법들도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방송되는 이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고 저의 유튜브는 민경욱 TV입니다. 민경욱 한 칸 떼고 TV. 민경욱 TV 붙여서도 또 제가 있는 다른 건데 전에 쓰던 거 민경욱 TV를 구독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거고 그러나 가장 큰 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이 없어졌다. 싸워야 되는 건지. 희망이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지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싸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절망이에요. 끝이에요, 끝. 패배예요, 패배. 어렵죠. 그거를 그냥 처음에 막 올라왔었는데 그거 올라왔을 때 막 싸우던 거 말고 이렇게 그들은 기다린 거예요. 사람들이 지칠 때까지. 그 지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용했던 게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지금 약간 그 수치가 변하긴 했지만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5천만 명 중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26만 명입니다. 1%도 아니고 0.5%. 전 국민 1000명 중에 5명만 걸렸어요.
995명은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정말 걸리기 힘든 병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걸리기 힘든 병이라고요. 1. 2. 26만 명 중에 2,300명이 죽었어요. 26만 명이 2,300명. 그거는 1%. 2만 20만이니까 1%예요. 코로나에 걸렸어도 99명은 살고 1명만 죽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코로나에 걸려도 죽기가 되게 힘든 병이에요. 걸리기도 힘들고 걸려도 죽기가 힘든 병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뭐 13명 그렇게 죽어요. 뭐 많이 오늘 찾아보세요. 코로나 사망자라고 두들겨 보면 나올 거예요. 뭐 1명, 2명, 많을 때 6명 이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매일 나가서 이렇게 보면 교통사고로 하루에서 13명이 돌아가십니다.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자살 30명. 하루에 평균적으로 30명이 돌아가셔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거랑 비교를 하면은 코로나는 별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옛날 많이 뭐 수십만 명 모이던 거 코로나 때문에 안 돼. 100명 모여 이러더니 안 돼. 9명 모여 이러더니 안 돼. 1인 시위만 됐잖아요. 이래서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잊어버리니까 전에 1,000명 해서 계속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이거 어떻게 됐냐? 이거 일일이 찾아봐야 되니까 안 하고 뭐 이랬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자꾸 잊어버리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다. 이게 위기의 순간이다. 우리로서는. 그게 중요합니다. 코로나를 이용했고 싸워야 된다. 왜? 희망이 있느냐? 그 참 좋은 질문이지만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하지만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 희망이 생기지 그냥 놔두면 희망이 없어진다. 요 말씀 드리고 누가 주적이냐? 이건 아주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셨습니다. 목사님. 이번 선거로 이득을 본 사람이 적이죠. 누구예요? 민주당이죠.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두 번째, 이 중앙선관위가 도와주질 않았으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예, 중앙선관위가 아주 주범입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만큼 나쁜 사람들이 대법관들이에요. 대법관들. 아니 그냥 법에서 얘기된 대로 자기네들이 빨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옛날에는 한 명만 있었어도 그거를 했는데 이번엔 125명이 이상하다고 손을 들었으면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처음인 나도 18개월이 되도록 아직 판결을 못 내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역사의 재판정에서 크게 질책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도 마찬가지죠. 검찰이야 원래 저기니까 매우 정치적인 사람들이니까 그 자들을 뭐 얘기하는 게 좀 그래요. 근데 지금 이두봉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고 인천지검에서 뭐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희망을 좀 걸어봐야 되지만 제일 큰 적은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자기네들을 위해서 그랬으니까 민주당이 가장 큰 적이에요. 다음에 중앙선관위, 대법관. 이걸 이제 아프게 찔러야 돼요. 아프게 찔러서 지금 우리 다 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법정 싸움을 그냥 대법원에서 너무 지리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전략을 바꾸는데 한번 어떻게 전략을 변경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 따귀를 빡 때리면 아프긴 한데 피는 안 나요. 근데 이 바늘은 이렇게 날카롭잖아요. 이게 맞는 부위로 생각하면 이게 별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늘을 콕 찔러면 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집중해서 콱 찔러야지 이 맥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민주당은 좀 놔두고 했던 먼저 이거로 대법원에서 판정이 나면 부정선거가 나오고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건 그냥 만천하에 자동빵으로 그냥 다 알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에 대한 공격 결국은 양정철 이런 사람 나쁜 사람들이고 이근형 기술자니까요. 그리고 조혜주 지금 선관위원장은 심판장인데 이 사람이
문재인 캠프에 가서 문재인을 대통령을 시켜줬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리로 가는 것도 참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선관위에 있던 사람이 문재인의 캠프로 가서 문재인을 당선시켰어요. 그럼 거기서 뭐 다른 데로 가지 다시 선관위의 장관 자리로 온 거예요. 상임위원 자리로. 그래서 이 사람이 주체가 돼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뭐 권순일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을사오적 같은 경자오적들입니다. 경자오적.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잘못된 것이냐를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그걸 물었어요. 원내대표라는 것은 국회의원 중에 반장이에요. 당대표는 당원들. 그냥 우리 사회에 있는 당원들의 왕인데 국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 중에 왕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말했어요. 불가능하다고. 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원내 의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법 만든다고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를 없애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법은 바꾸지 않고 분명히 안 바꿔줄 거니까. 그러면서 공격을 할 거라는 거죠. 아니 이거 완전히 틀린 얘기지만 그들은 아니 투표율을 확 올릴 수 있는 사전투표를 저놈들은 폐지하려고 그래요. 사전투표를 없애려고 그래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을 한다. 그럼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당연히 없애야 되는 거. 없애야 되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선거. 사전선거에서 규정이 다 나왔잖아요. 아니 그리고 당일 선거는 하루 하는데 왜 사전선거는 이틀이나 해요? 아니 이거 이상하잖아요. 두 번째, 전자개표기. 전자개표기로 이렇게 디지털화하면 좋은 것 같지만 선진국들은 그런 거일수록 아날로그로 합니다. 카나다, 미국은 예외고 카나다, 프랑스, 뭐 대만 이런 데는 다 일본, 특히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은 1, 2, 3, 4 기계로 안 하는 건 당연하고 1, 2, 3, 4도 안 해요. 이름을 써요. 민경욱 이렇게 써야 돼요. 민경욱이라고 써야 돼요. 글씨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걸 위해서 써놔요.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렇게 보고 이제 연습해야 돼. 민경욱. 근데 이제 민경욱이 잘못된 먼강욱 이렇게 써도 되는 걸로 해요. 왜냐하면 글씨를 잘 몰라가지고 그런다 해서 다른 사람의 먼치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아날로그화합니다.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불러요. 보고 민경욱. 그러면 옆에서 보여줘요. 사람들한테. 민경욱입니다. 보여줘요. 세 번째 사람 그걸 보고 여기다 민경욱에다 써요. 그렇게 세 명이 앉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다음에 2번 누구 그러면 보고 보여줘요. 2번 누구 확인해. 다음에 보면 2번에다 쓰고 정자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사전투표 없어져야 되고 전자개표기 없어져야 되고 다음에 하나가 QR코드가 없어져야 됩니다. QR코드는 번호예요. 자기네들이 얘기하기는 번호예요. 옛날에 이 바코드가 있었는데 왜 그걸 QR코드로 하느냐 이랬더니 바코드로 할 때보다 지금은 더 정보량이 많아져서 옛날에 뭐 12자리였다면 지금 25자리가 됐기 때문에 25자리 바코드로 하기가 너무 길다. 그러니까 우리는 QR코드로 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선거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투표용지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기호를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QR코드 보면 알아요? 뭔지? 모르지. QR코드 리더를 봐야지 알죠. 숫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몰라요. QR코드는. 그러니까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똑똑하신 분들은 이거 바코드도 마찬가지잖아. 바코드는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바코드는 이렇게 하고 밑에 숫자가 다 써 있어요. 이렇게 바코드는 바코드대로 기계가 빨리 읽으라고 바코드를 해놓고 사람이 읽으라고 여기 200, 24678 뭐 이런 게 밑으로 요거는 3입니다.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알아. 3이 요건 3이라는 거구나. 안다고요. 근데 QR코드는 그걸 써놓나요? 안 써놓죠. QR코드는 근데 뭐냐? QR코드에는 많은 정보를 감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0만 명의 신상 정보를 이렇게 분류하는 용역 계약을 선관위가 지난 선거에서
수주를 했어요. 발주를 했어요. 500만 명의 어떤 정보냐?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학력, 전과, 병역, 재산 이런 민감한 정보들 500만 명어치를 저기 처리하라고. 그거 왜 처리를 해요? 제가 볼 땐 QR코드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QR코드에 500만 명을 집어넣었다 그래요? 500만 명이 특정이 되는 거예요. 특정. 이걸 보면. 특정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를 찍었는지가 나와요. 500만 명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면 100년 동안 선거 안 해도 됩니다. 다 그 사람은 요 사람 5천만 명 다가 아니고 500만 명만 해도 요 사람이 들어있는 거. 얘는 분명히 요쪽 찍었었어. 이 사람 중도 쪽이야. 이거는 오른쪽이야. 뭐 이런 게 파악이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자기 손금 익듯이 막 공깃돌 돌리듯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용역 계약이 있다고요. 그런 용역 계약을 했더니 왜 이런 걸 했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선관위 질문하면 답은 잘합니다. 뭐라 그러면 하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투표를 도와줬던 참관인들과 투표에 출마했던 사람들,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의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의 그 정보다 새빨간 거짓말. 무슨 500만 명이나 돼요, 그게. 그리고 아니 투표 도와준 사람 뭘 병역하고 학력하고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요? 안 되죠. 그거는 거기에 넣는 그 기술자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선거 벌써 이번에 다 가져갔어요. QR코드로 해서 자 누구를 찍었고 이게 다 이제 들어가 있다고요. 그것만 손에 넣은 사람은 앞으로 선거할 때 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 선거가 되기 전까지 이 급박하다는 걸 알면 야당의 선거에 출마하는 야당 후보들이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모르면 우리나라의 운명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그렇게 열심히 해주셨고 해서 감사했고 장기표 후보가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장기표 후보는 12강에서 8강 하면서 떨어지고 그 석 달 동안 열심히 해주셨던 황 후보가 4강에서 떨어졌어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될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로 내걸어야 돼요. 공약으로. 다음번에 내가 당선이 돼서 부정선거의 진상을 가리겠다. 부정선거를 없애는 입법을 하겠다. 황교안 대표가 했잖아요. 뭐예요? 이런 거 없애겠다. QR코드 같은 거 없애고 다음에 대법원 판사들, 대법관들이 선관위원장 하는 그 관례를 없애겠다. 지금 각 급의 각 지역에 있는 선관위원장들은 전부 다 판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 같은 소송에서 질 수가 없어. 판사들은 판결은 누가요? 판사. 피고가 누구예요? 판사.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는데 피고가 누구예요?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누구예요? 대법원 판사. 대법관이에요. 권순일. 지금 노정희. 이런 사람들이 판사니까 아니 다 봐주는 거지. 나만 바깥의 사람이야. 원고. 피고하고 판사는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선거사범은 극형에 처하겠다. 법정 최고형에. 지금 극형은 없습니다. 어제가 사형 금지의 날이었어요. 사형이 없어요. OECD 국가에서는. 하지만 무기징역, 사형에 준하는 무기징역을 처한다. 절대로 사회에 나올 수 없다. 보석도 없다. 이렇게 해놔야지. 옛날에 목 하나 이렇게 했더니 61년 동안 부정선거가 없었잖아요. 야, 이거 부정선거 하면 사형에 처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게 없어졌더니 지금은 뭐 무서운 걸 모르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약속들을, 공약을 대선 후보가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다음번에 대통령이 되면 그거 한다고 해서 뽑아줬으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인데 이게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역전하리라 이 상황을 역전하리라
역전하리라 불임절에 역전하리라 악한 권세 역전하리라 역전하리라 이 상황을 역전하리라 불임절에 역전하리라 악한 권세 역전하리라 대한민국 역전의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케 하셨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네 역전의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네 역전하리라 이 상황을 역전하리라 불임절에 역전하리라 악한 권세 역전하리라 역전하리라 이 상황을 역전하리라 불임절에 역전하리라 악한 권세 역전하리라 대한민국 역전의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케 하셨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네 역전의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네 역전의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케 하셨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네 역전의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네